안녕하십니까. 가축 육종학. 오늘 이 시간부터 육종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종학, 먼저 그 교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들은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재에 있는 부분도 물론 저희가 타이핑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 타이핑을 해서 첨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접 타이핑한 부분들, 좀 글씨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교재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첨삭을 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의 내용 가지고는 육종학 분야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축산기사 위주로, NCS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기사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보강이 필요해서, 또 현재 교재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고사장에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첨삭을 했습니다. 육종학, 그러면 처음 부분이 기본적 유전 선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게 이제 5 분류로 파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상으로는 유전 현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변이죠.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유전과 변이, 양적 형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유전과 변이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발, 네 번째 교배 방법, 다섯 번째 축종별 육종, 이렇게 크게 5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부분 중에서 이제 20문제잖아요.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다, 그거는 어느 시험이든 그 해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육종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육종별, 축종별 육종 있죠. 어쨌든 우리는 가축 육종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종별 육종은 필수적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전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축종별 육종을 알려면 사실 선발과 교배 방법을 우리가 기본 학문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배 방법, 이 분야를 조금 더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종별 육종, 선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장으로 빠졌는데, 육종이라고 하면 결국은 세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 당대 세대에서 육종을 논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수치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번식학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번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 번식과 육종을 이론적으로 입증을 해내려면 통계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5 과목 중에서 특히 육종은 통계학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저 통계적 용어도 사실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계산식 같은 경우, 특히 그 수식 구하는 방법론에서는 통계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식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종학인 경우에는 일단
유전의 기본 배경, 유전이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번식, 그 다음에 선발, 교배, 축종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시험에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 선발, 교배, 축종별, 육종 요 세 파트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고 주로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최소한 나오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과 변이 부분이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세 문제 이 정도 나오거든요. 번식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1장과 요 번식 통계 다 합해서 한 20문제 중에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문제 이내로.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물어볼 때에 이 앞쪽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각 단원별로 잘 정리를 하고 뒷장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축종별 6종 먼저 공부하고 교배 방법, 중요 파트를 먼저 공부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암기할 때에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왜 이때 이런 말을 하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론이 바뀔 수 있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줬을 때의 결과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고 뒤에를 바로 보면 이 말이 앞뒤가 상충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뒤에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간혹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과목이 많거나 시험이 다가오면 중요 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다 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뒤에부터 공부를 하시면 계속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방향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유전 현상, 유전 물질 이렇게 나왔죠.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유전학에 포함되죠. 엄밀히 말하면 유전학, 번식학, 육종학 이렇게 세 파트가 가축 육종학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물질로 본체는 DNA다. 여기가 빈출입니다. 유전자의 본체가 DNA인지 RNA인지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주어져 놓고 DNA 유전자의 본체는 RN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옳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유전자의 본체는 DNA다. DNA를 틀로 해서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주형이죠, 주형. 어떤 틀로 해서 그대로 복사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RNA를 통해서 리보솜을 통해서 그 DNA와 같은 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는 DNA입니다. DNA, 그럼 원래 디옥시리보핵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DNA는 어디에 있어요? 핵에 있습니다. 핵에 있다. DNA는 핵에 있고 RNA는 핵과 세포질 속에 있습니다. 여기도 빈출되는 부분이에요. DNA는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1번 핵, 2번 핵과 세포질, 3번 세포질, 4번 세포 이렇게 있어요. 세포는 세포질과 세포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DNA는 핵에 있다. RNA는 핵과 세포질 속에 있다. 이 부분을 암기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던 그런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하십니다. DNA는 핵산의 일종이며
뉴클레오 애시드죠. 그죠? 뉴클레오 애시드 4년성이거든요. 핵산의 일종이면 뉴클레오티드는 당,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율은 1대 1대 1이다. 염기, 당, 인산의 비율은 1대 1대 1이다. 여기도 암기입니다.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염기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죠. 염기. 4개의 염기가 있습니다. 구아닌,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DNA일 때고 RNA로 가면 물론 티민이 우라실로 바뀝니다. 이 염기는 계통이 있는데 퓨린계는 구아닌과 아데닌이고 피리미딘계는 티민과 시토신 혹은 사이토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시토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시토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퓨린계에 속하는 것은 구아닌과 아데닌이에요. 그 다음 피리미딘계는 티민과 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을 배열 순서가 이제 유전 정보가 되는 거죠. 배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저 염기의 비율, 함유 비율, 그죠? 구성 비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시험에 응용을 해서 낸다면 그죠? 배열 순서죠. 순서가 유전 정보입니다. 당은 5탄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염기, 당, 인산이 1대 1대 1이었죠. 그죠? 거기에서 당은 5탄당입니다. 탄소가 이렇게 5개는 5탄당이죠. 5탄당으로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 이 뒤에 나오는데 산소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예요. 리보스에서. 인산은 이제 화학적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H2PO4로 되는데 핵산 내에 산소와 당이 결합하며 강한 산성이다. 이렇게 돼요. 산소와 당이 결합되어 있다. 자, 이 부분들은 지금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기본 사항들입니다.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제껴놓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전학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축산 기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축산지 공무원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게놈. 자, 이것 게놈. 게놈은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EN 중 N에 들어있는 입니다. 체세포 EN 중 N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예요. 체세포 분열 그러면 EN에서 EN으로 되거든요. 성세포는 EN에서 N으로 되고 그런데 이거는 분열 형식이고요. 정보는 EN 중 N에 들어있어요. 여기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체세포 분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체세포니까 감수하지 않아. EN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N입니다. 지금 파트는 무슨 파트예요? 유전 파트예요. 유전 파트입니다. 게놈이라는 용어가 이용되고 있죠. 육종에서, 유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이 게놈이라는 용어를 유전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중나선 모형이 풀린 후 각각의 사슬이 연쇄적으로 다시 이중나선으로 합성되는 거예요. 일단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가 한번 풀렸다가 재결합. 재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DNA가 복제됩니다.
이 부분도 출제된 그런 문제입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반대로 RNA는 단일 나선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요. 단일 나선 구조예요. 이 두 부분을 물어볼도 합니다. DNA와 RNA가 둘 다 이중 나선 구조냐, 아니면 둘 다 단일 나선 구조냐, 아니면 이 두 개를 바꿔놓는 거죠. DNA는 단일이고 RNA는 이중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의 문제를 주어져 놓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DNA 구조는 여러분들 많은 어떤 매체에서 이걸 봤으니까 DNA 구조는 이중이죠.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니까 이중이라는 것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죠. 근데 RNA 구조는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유전에 대해 설명할 때 본체가 DNA이기 때문에 DNA를 얘기를 하지 RNA는 나중에 이 유전학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RNA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RNA에 대한 구조식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RNA가 이중인지 단일인지를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죠. 그래서 RNA는 단일 나선 구조죠. 이 부분도 출제된 그런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또 나온다. 아니면 기출 문제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기출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단지 물어볼 때에 물어보는 방향이 틀리지만, 그죠?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답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방향을 약간 다르게 물어보죠. 그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내는 이유는 문제예요. 다시 출제 경향이 높은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기사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절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공무원 시험은 정말 다양하게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 시험은요, NCS 바탕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범위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범위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교재가 기본 교재입니다. 기본 교재. 기본 교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각 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DNA 개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에. 자, 세포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류는 상과 성 염색체가 있어요. 상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성은 암컷, 수컷을 결정짓는 거고. 보통 한 쌍이죠. 한 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이에요. 쌍이니까 개수로는 46개죠. 이 중에서 한 쌍이 2개가 성 염색체고 나머지는 상 염색체죠. XX 하나, 둘, 그죠? 아니면 XY 이쪽이 수컷이고 이쪽이 암컷이죠. 아니 사람이니까 이쪽이 여성이고 이쪽이 남성이죠. 그렇듯이 한 쌍 이 성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죠. 염색사는 이 사라는 것은 실사자입니다. 실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다 실사자예요. 체는 이 염색사가 모여서 몸체를 이룬 거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고 장기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그 단계를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본 거죠.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역순으로 내려오셔서. 요 염색 산은 DNA와 시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핵산인데 저 핵산 자체가 이 결합력을 가지려면 응집을 해야 결집을 해서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때 영향을 주는 것이 요 시스틴 단백질이에요. 그다음 요 DNA는 뉴클레오티드에서 인산 5탄당 염기 이게 1대 1대1이라고 그랬죠. 이거 맨 처음 시작할 때에 저 비율을 외우셔야 됩니다. 인산 5탄당 염기가 1대 1대1이고 염기는 이렇게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DNA 개념도예요. 이게 RNA일 때는 요거가 이제 우라실로 바뀐다. 그다음 이중 나선형의 폴리뉴클레오티드다. 자, 폴리라는 것은 다수의 그런 뜻이죠. 많은 그런 뜻이에요. 뉴클레오티드가 수많은 게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A와 T의 이중 수소 결합, 아데닌과 티민은 이중 수소 결합이고 구아닌과 시토신은 삼중 수소 결합이에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빈출입니다. 여기는 암기하셔야 돼요. 축산 기사에서 저 문제는 그 해에 한 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빈출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A와 T는 이중이고 G와 C는 삼중 수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 정확하게, 그죠? 이의 제기 없이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이 두 개를 혼용하면 네 문제의 예제를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2중 3중이냐, 3중 2중이냐, 2중 2중이냐, 3중 3중이냐. 그럼 정확히 기본적으로 네 문제를 만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주로 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이 전체 모식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모식도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 하나 부분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2중이냐 3중이냐 누구와 누구 특히 A와 T가 2중이냐 아니면 A와 G가 2중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거 얼마든지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와 G, T, G와 C 이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그 다음 A, T 각 염기의 배열 방법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되는 거다. 그죠? 어떻게 배열 방법 혹은 배열 순서 앞에서는 배열 순서라고 그랬죠.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유전 정보라 한다. 전체적인 모식도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유전학의 유전이란 그런 것을 이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신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아직 이해 못하신 거니까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앞에 상동 염색체 이게 있었죠. 그죠? 상동 염색체 여기요. 이 부분. 자, 상동 염색체라는 것이 뭐냐? 용어 정리입니다. 교재에는 없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호몰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죠. 같다는 얘기예요. 상동. 세포 내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크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염색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하나는 부고 하나는 모로부터 옵니다. 염색체가 번식을 할 때는 부와 모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보면
50대 50입니다. 퍼센테이지가. 50대 50. 그래서 같은 비율로 짝을 이루죠. 그랬는데 그 짝을 이룬 것이 거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예요. 누구와 같아요? 부모와 같은 거예요. 그죠? 부모와 같다. 쉽게 얘기해서 이 개체가 부축과 모축이 키가 크다. 그러면 그 자축도 클 확률이 크죠. 어차피 그 유전적인 것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 상동 염색체를 한다. 상염색체, 성염색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염색체 이외의 염색체를 다 상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3쌍 중 22쌍이 상이니까 반드시 짝이 되는 염색체가 있어서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 자,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개수로는 짝수죠.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짝을 이루니까. 사람은 개수로 46개, 소는 60개, 그 다음에 돼지는 38개, 닭은 78개, 오리는 80개 이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다 짝수일 수밖에 없죠. 이게 모두 쌍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상 범위입니다. 근데 이게 수적 이상이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선발 교배 방법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쌍을 이루니까 짝수가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염색체가 암수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예요. 성은 XX, XY 이거 틀리죠. 이거와 이거 같지만 수컷은 다르죠.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있죠. 포유동물일 때. 근데 상염색체는 이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두 동일합니다. 성은 다르다.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상은 차이가 없다. 자, 그 부분도 정리합니다. 상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축을 비유하겠습니다. 가축 육종학이니까.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 2마리 이상 낳은 거, 형제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암컷과 수컷이 각각 전혀 다르게 모양이 생겼느냐? 비슷하죠. 그 부모로부터 난 한 배 새끼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특히 그 대에서는. 그죠? 상염색체는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한 개는 모계에서, 다른 한 개는 부계에서 오죠. 어차피 상이든 성이든 그저 하나씩 같습니다. 이 성염색체도 하나씩 옵니다. 암컷에서 하나 줍니다. 근데 어차피 암컷에서는 XX니까 뭘 줘도 X죠. 그죠? 그러니까 포유동물일 경우에는 조류는 다릅니다. 반대니까. 포유동물일 경우에는 번식을 할 때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암컷은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어차피 X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줘도 X예요. 근데 수컷이 X를 주면 XX가 되니까 암컷이 되는 거고 Y 염색체를 주면 XY가 되니까 이게 수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정권은 포유동물은 수컷이 가지고 있어요. 수컷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근데 조류는 반대입니다. 조류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십니다. 상염색체.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어 정리, 기본 내용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재 내용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성염색체, 사람일 경우, 그죠? 23쌍 중 하나가 성염색체고, XX가 여성이고,
XY가 남성이에요. 자, 가로쳐놓고 포유로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이게 짝수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XXY인 경우죠. 그러면 일단 어느 쪽에 가까워요? XX가 더 많죠. 이게 암컷에 가깝죠. 그죠? 암컷에 가까워요. YY가 두 개, XYY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XY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죠. 그럼 이거 중성이냐? 중성 아니, 기형이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볼 때에 암컷의 성질이 많으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 암컷, 생식기의 구조가 암컷으로 보이는데 내부에 자궁이 없어.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상의 문제죠.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죽고 사느냐, 폐사를 이루느냐, 그죠? 그거는 또 아니에요. 죽거나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치사인자가 아닙니다. 치사인자는 아니에요. 그냥 기능상의 문제다 하는 거죠. X, Y는 수컷. 그렇죠. 근데 크기는 당연히 X가 큽니다. X와 Y의 그 염색체의 크기가 X가 큽니다. 이 문제도 정리를 한번 합니다. 어느 쪽이 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자보다는 난자가 크죠. 크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많이. 뒤에 이제 용어가 다를 뿐, 프리마틴이라는 용어가 다를 뿐, 이 부분도 많이 물어봤고, 이 그냥 염색체상으로 놓고 볼 때 빈출 문제는 포유류는 XX 동형이죠. 이거 같은 XX죠. 이건 X와 Y는 다르죠. 이형이죠. 다를 이자. 이형입니다. 그래서 XX는 동형,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접합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붙은 거죠. XX가 결합된 거고 XY는 다를 이자, 이형 접합체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형 접합체는 영어로 호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형은 헤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그 참고문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대학 교재를 주로 보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최근에 나오는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SNS상의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잡지 이런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우리가 수험을 준비할 때 기준은 대학 교재입니다, 여러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참고 문헌이 첨가되어 있는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질문하실 때에 뭐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거 관여 없습니다. 그거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재와 그 다음에 대학 교재, 참고 교재로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암컷이 다른 형태 해가지고 조류는 WZ형입니다. 포유류가 XY형이라면 조류, 그러니까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이런 경우죠. 조류는 WZ형인데 ZZ가 동형인데 이것은 수컷이죠. 반대죠.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동형 접합체가 수컷이고 이형 접합체가 암컷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WW일 수도 있고, 그죠? 이 이형 접합체는 이제 WZ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수컷이 동형이라고 하니까 ZZ인지 WW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 알겠죠. 여기가 지금 YY가 아니죠. 그렇듯이 조류는 ZZ가 수컷입니다. WW가 아니고 이거 혼동될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어차피 동형 반대라는 것은 여러분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WW인지 ZZ인지 혼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ZZ가 수컷이고 WZ가 암컷이다. 이게 빈출입니다. 상당히 빈출이에요. 특히 기사 시험에서는 정말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사 시험에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육종학에서.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도 사실 상당히 빈출되는 문제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DNA, 디옥시 리보점이요. 리보 뉴클레오 애시드에서 여기 D자 빼고 N자 빼고 애시드다. DNA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둡니다. DNA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이 DNA는 원명은 뭐구나 하는 거죠. D옥시는 산소가 하나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D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로서 나선 구조고 여기에 시험 문제가 DNA는 단백질이냐 핵산이냐 이 부분이에요. 보통 개체는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조직이 세포니까 그래서 DNA도 단백질이라고 문제를 낸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출제한 기출 문제입니다. 이 DNA는 단백질이 아니고 핵산이다.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산성 물질이죠. 핵산. 여기도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디옥시 리보스. 리보스의 하이드록시기 하나가, 수산기 하나가 수소 원자와 치환된 당, 산소 하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소 하나가 부족된 상태예요. 리보스는 디옥시 리보스의 전구 물질입니다. 리보스가 디옥시 리보스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디옥시 리보스가 리보스로 변환되느냐, 리보스가 디옥시로 변환되느냐. 이거 혼동될 수 있지요. 리보스에서 수산기가 치환되면서 산소가 하나 모자란 상태니까 당연히 리보스에서 디옥시 리보스로 가겠죠. DNA. 그리고 리보스는 RNA의 뼈대를 구성합니다. 리보스는 DNA의 뼈대를 구성한다? 아니라 RNA의 뼈대를 구성한다. 여기도 주의하십니다. 아데닌, 구아닌, 우라실, 시토신이 구성 성분이다. 자, 구아닌 RNA의 뼈대니까 RNA 성분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DNA에 있던 티민이 없죠. 그래서 DNA의 4개의 염기, 그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RNA에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봤죠. 이 우라실이 DNA에 있는 거냐, RNA에 있는 거냐? DNA에 있는 거냐, RNA에 있는 거냐? 혹은 물어볼 때에 티민은 DNA에 소속된 염기 티민은 RNA로 변환될 때에 염기 뭐로 변환되느냐, 뭐와 대치되느냐, 우라실이죠. 티민이 빠져나가고 우라실이 대체한다. 이 부분도 빈출이죠. 이 부분도 빈출입니다. 염색사.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 염색사, 실사자죠. 생긴 모양이 실처럼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실 모양의 물질이 돼서 염색사.
정지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포가 핵 분열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핵 분열을 정지했다 해서 정지핵이에요. 세포는 핵 분열을 해야 세포의 세포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 늘리지 않고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 정지핵 속에 들어있으며 염색사는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 자, 이 정지핵 속에 들어있다가, 그죠? 이것이 분열을 시작해서 다시 재결합하는 것, 그 염색체를 이루는 거죠. 유전자의 본질인 DNA와 몇 종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핵사라고도 한다. 이거는 뭐 염색사를 실사자를 그대로 해서 핵사라고도 합니다. 교재에 따라서 핵사라고 표현한 교재도 있고 혹은 염색사라고 표현한 교재도 있습니다. 동일한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용어다. 두 번째, 유전자의 기능. 염색체 내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 명령이 들어있어요. DNA는 한 개의 유전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한 개체 유전 형질을. 세 번째, 유전 정보의 전달은 세포 분열 시 DNA는 복제된 후에 딸 세포에게 전달돼요. 이 뒤에 이제 모식도가 나옵니다. 전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손은 생식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DNA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 DNA와 RNA의 비교 여기는 여러분 정리를 하십니다. DNA는 디옥시리보스죠. RNA는 리보스예요. DNA의 원명을 제가 같이 정리하라는 이유가 DNA와 RNA를 구별할 때 혼동하지 말라고 원명을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몇 번 써보세요. 디옥시.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아, 옥시가 하나 빠진 상태구나. 그래서 말 그대로 디옥시구나. 이렇게. DNA. 그 다음 염색체의 종류는 ATGC인데 여기서 우라실,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바뀐다. 기능,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이건 틀입니다. 그냥 원본을 가지고, 쉽게 해서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을 가지고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서 형질을 발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원본을 복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본은 DNA고 그 원본을 복사해내는 것이 RNA.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죠. 이거 똑같은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다음 분자 구조는 이중 나선이고 RNA는 단일 나선이다. 이것도 설명드렸고, 장소, 핵 속의 염색사,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렇게 돼 있죠. DNA는 핵에 있다. 핵. 그 다음에 RNA는 핵과 세포질이라고 그랬죠. 이 앞에 우리 교재 내용에 핵과 세포질 리보점 이렇게. 그래서 주로 시험에 물어볼 때는 DNA는 핵에 있고 RNA는 핵과 세포질에 있다.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제가 계속 용어 정리를 하면서 설명해 온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 한 도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DNA와 RNA의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이 표 안에 하나로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DNA와 RNA에 대해서는 정리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다. 잊지 마시라고. 이중 나선과 단일 나선을 계속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 과정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